더럽게 멍청해요 진짜. 미친놈들이. 민낯을 봐야 돼 사람들이. 헌법을 그러면 수정할래? 그럼 우리나라 그냥 북한 할래? 너무 무능력하고 현실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이거 뭐냐면 적을 만들어서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거를 막 터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올라간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반가 아파트를 하겠다. 네. 말은 얼마나 그럴싸해요. 근데 이 선동의 기술은 항상 그럴싸해야 돼요. 그럴싸해야 돼. 말은 그럴싸해. 정의를 위해서, 선의를 위해서, 가난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얼마나 말은 예쁘고 좋아요. 거창하고. 근데 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은 아닌 거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반가 아파트 공급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토지 임대부도 하겠다. 근데 그게 중국식 그 땅은 이제 국가가 소유하는 거고 건물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반가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보다 토지 임대부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이제 뭐 서울 수도권 힘드니까 뭐 지방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도 그죠? 외곽. 경기도 외곽. 근데 경기도 외곽에 가서 하기가 그죠? 일자리를 일단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공기업에서 지은 아파트가 품질이 어떻습니까? 별로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하자도 많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공기업은 어떤 이득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쫓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아무래도 민간하고 공공하고 경쟁을 했을 때 당연히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민간하고 공공하고는. 왜냐면은 민간은 내가 한 만큼 이득을 얻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치열하게. 후레이도 지금 하는 게 본인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이게 공공기관에서 만약 월급 받고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겠냐고요. 그렇죠. 안 하지. 저는 그 김선태 주무관처럼 못합니다. 김선태 주무관이 누구죠? 누구예요? 홍보맨. 그죠. 충주시. 그러게요. 그 사람 엄청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 그럼 민간 기업들이 커지는 게 결국은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이기심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기심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사회 전반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걸 공교육에서 그렇게 다 해버리면은 공공기관에서 다 해버리면은 그 현실적으로 그런 효율이 나오겠냐는 거야 제 말은. 그래서 그런 그 공공에서 주도해서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효율이 안 나오니까 망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도한 게 맞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럴싸한 말만 하는 거예요. 반가 아파트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집값을 올린 게 저런 투기꾼들 때문에 그렇다. 얼탱이 전문가? 얼치기 전문가? 얼치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얼치기? 제가 볼 땐 그분이 얼치기예요. 진짜 그분이 얼치기예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기업에서 그냥 월급 받으신 분이고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그냥 제가 볼 때 사기당해서 그냥 전 재산 날리기 딱 좋은 분이에요 사실은. 아니 뭐 저는 제일 좀 놀라웠던 게 네. 서울에 있는 화곡동 빌라를 매입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네. 서울 아파트 값을 자극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말 미친 저는 그게 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랑 또 집값이랑 어떻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냐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부담이 많아지니까 실제로 2022년 말에 그래서 많이 집값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역전세도 나오고. 그럼요. 역전세 나오고 했는데. 근데 그런 경제에 대한 근본 지식이 없는데 다만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말만. 자극하는 멘트. 반가 아파트 공급하겠다. 내가 반가 아파트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신해갖고 얘기하니까 그냥 또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또 저희 서울시장이 또 임명했지 않습니까?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임명하지? 제가 만약에 진짜 그런 대표나 이러면은 진짜 저 한직 저쪽 구석 가서 일하라고 구석에서 그런 사람 아니긴 한데 돌려서 말하면은 조용히 하시라고 입 닥치시라고. 뛰는 정부 위에 나는 부동산에서 외상으로 집 사는 꼼수 거래도 이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15 대출 금지하니까 집주인이 이제 잔금 대출을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잔금이 뭐 6억 부족하다 그러면 10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9억 받고 6억은 저당권 설정하는 거. 그건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런 꼼수 거래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거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금전 대여형식으로 이제 한다. 근데 이것도 다 저희가 예상을 했었어요. 이거 방송 그때 있었어요. 네, 다 했었어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맞아요. 개인 간의 거래를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냐? 차용 거래를 개인 간의 차용 거래까지 막을래? 그렇죠. 그거 막을 수 있냐? 헌법 위반인데? 그럼 헌법을 그러면 수정할래? 그럼 우리나라 그냥 북한 할래?
아,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하면 자꾸 하면 할수록 자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막으면은 안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다 하나하나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애들이 이제 다 월담을 하니까 차라리 거기에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지. 왜냐면 월담을 하는 이유를 봤더니 그 교장 선생님인가 외국에 있는 사례인데 교장 선생님인가 그걸 봤더니 애들이 월담을 하는 이유가 너무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월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냐. 그냥 거기 개구멍 하나 뚫어라. 얼마나 현명해,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전도 하고 또 편리하고 그 뚫는 게 뭐 어렵냐고요. 왜 사람들은 왜 범법자를 만드냐고. 자꾸 막으니까 범법자를 양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편리한 걸 냅두고 불리한 거를 만드니까 자꾸 사람들이 법을 어기려고 편법을 쓰거나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기본 속성인 거예요. 그렇죠. 본능. 본능인 거예요. 왜 그런 본능을 무시하냐고. 제가 최근에 또 어떤 그 연구 결과 봤냐면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 이제 남자들 얼굴을 가리고요. 그 뱃살만 다 이제 딱 본 거예요. 뱃살. 뱃살을. 근데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뱃살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뱃살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체지방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지방률. 뭐 적당히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왕자보다 3%, 체지방 3%.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오히려 배가 약간 나온 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약간 나온 거. 의아하지 않아요? 대부분 왕자를 선호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 오히려 배가 살짝 나온, 그러니까 얼굴은 가리고, 뭐, 얼굴은 뭐 차은우 이런 애 나오면 당연히 하겠지만, 왕자를 아니고, 뱃살이 살짝 나온 사람을 더 호감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 본능상 그 굶어도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거야. 아, DNA가? 네, DNA가. 그러니까 굶어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왕자 있는 사람은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체지방이 없으니까. 조금 더 생존 확률이 높은 사람을 유전적으로 본능으로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남자들은 왕자를 선호하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이 선택할 때는 생존 본능이 높은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선택이 본능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투자도 막 이게 막 가격이 오르면 막 더 사고 싶잖아요. 이게 주식도. 네. 이것도 본능이 작아. 왜냐면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본능. 왜냐면 항상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소수가 되면 항상 고립됐으니까 이 본능이 항상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싶은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능이. 맞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겁나잖아요. 이게 무섭잖아. 네. 다 파니까 나도 팔아야겠다. 이런 그때 생각이 같이 드는 거야. 던지잖아요. 그것도 동조화 현상이 되는 거예요. 본능. 근데 이런 본능을 거슬러야지 투자를 잘한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런 DNA, 그러니까 그게 모든 행동의 이 결정이 이런 본능이 알게 모르게 좌지우지 된다. 놀랍잖아요. 근데 이런 본능을 무시한 채 이런 규제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영어 유치원 금지. 아까 영어 유치원도 볼게요. 이것도 그러면 제가 이거 할게요. 만약에 영어 유치원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사람들이 더 하고 싶어져. 그게 사람들의 기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가 영어 유치원 보낼까 말까 하다가 보내야겠구나 이런 생각 번쩍 들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아마 제가 예상할게요. 이것도 개인 과외가 판을 칠 거예요. 개인 과외. 집으로 부르는 거. 집으로. 그건 개인 과외. 그건 모를 거 어떻게 막을 아예 거야? 못 막지. 어떻게 그것까지 막을 못 거야.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사설 개인 과외가 판을 칠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네? 게임을 못 하게 하면 더 하고 싶지. 더 하고 싶거든요. 그게 사람의 기본 본능이에요. 좀 30분 1시간이라도 이렇게 하게 그럼. 냅두면 안 하거든요. 그렇지. 대부분은. 그렇지. 그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잖아, 이게. 네. 이게 본능이라고. 이제 영어 사람의. 유치원 막으면 이제 과외가 과외하는 거예요. 걔가 집으로 과외 부르겠지. 예, 과외 활성화 되는 거예요. 소규모 3-4명 과외해서. 이것도 이제 뻔해.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한다잖아요, 얘네. 그러니까 과도한 선행학습과 시험 준비 스트레스는 영유아 뇌 발달과 정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은 그럴싸하고 그냥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정의랑 현실은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로베스피에르가 옛날에 했던 게 우유가 모든 국민이, 모든 어린아이는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유값을 딱 반값으로 줄였더니 우유 이제 젖소를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고기로 팔고, 사료값 다 폭등하고, 그래서 우유를 먹는 애들이 더 없어진 것처럼. 이게 이상과 현실은 다른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주의자들이니까, 일단 사회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이게 갭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논리 구조 자체가. 논리 구조 자체가. 네. 뭔가 이렇게 시작점이라고 할까? 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뿌리, 맞아요. 그 뿌리가 이제 다 뭐 유물론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영어 유치원을 막으면 영어 유치원, 영어를 안 하나, 애들이?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유학 보낼 거예요, 유학. 차라리.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한 3-4명 모여서 하겠지. 소규모 그룹가에. 영어 유치원을 안 하면 영어를 안 쓰냐고. 그렇지. 지금 세계화 시대에. 아니,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거지.
부모의 자유에 맡기는 거지. 이런 것까지 강제하고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강제하고 강요하는 게 어딨냐고요, 진짜. 댓글이 또 가만입니다. 아 역시 우리 대령통 이러면서. 그러면서 정작 자기네들 자녀들은 진짜 다 미국 유학 보내요. 네. 진짜 신기하지 않아? 너무? 되게 신기해요. 너무 러시아도 신기해. 아니고요. 다 미국이야. 중국도 아니고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다 미국 유학 보내는 거야. 반미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왜 이게 너무 달라, 이게. 겉과 속이 달라. 말과 이게 행동이 너무 다르고. 근데 나와서 말은 되게 뻔질하고 자기가 최고의 절대 선인 양 얘기해, 항상. 그렇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투기꾼, 사기꾼, 나쁜 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서. 사재기. 사재기. 본인은 절대 선이야. 항상. 거꾸로인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인색하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공감. 매우 공감. 그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 잘 챙기잖아요. 오히려 네. 우파들은 주변 사람들 잘 챙겨요. 말은 이렇게 해도 되게 따뜻하고 오히려. 말은 그렇잖아. 말 되게 따뜻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말은 되게 따뜻하게 하면서 현실은 되게 차고. 맞아요. 또 너무 신기해. 그런 사람 있어요. 프리티비에 나온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있죠. 많잖아요. 궁금하시죠? 안 알려줌. 너무 웃긴 것 같아. 예. 재밌죠. 제가 그 방송 보면서 와 진짜 그래서 진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국가 요직에 다시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그분 또 계획이 있으시던데. 큰일 나겠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시던데요? 큰일 난다 진짜.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서울이 아닙니다, 이제. 전국입니다. 미쳐버리겠다. 대부업이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막 댓글이 엄청났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누가 대출을 받냐. 맞아요. 누가 대부업에서 대출 네. 받아가지고 집 사냐. 네. 그랬죠. 네, 근데 제가 말한 그 대부업은 이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뭐 이런 부분에 있었던, 그러니까 중금리 한 10에서 한 15% 정도의 중금리에 얘기했던 거고 그런 사채를 얘기한 게 아닌데 이제 대부분 사채라고 생각을 하셔서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대부업체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85%가량 폭증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사모금융 같은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대부업체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실제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네.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용이 좋아서 한 6%, 4%, 뭐 많아야 진짜 6% 금리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10에서 15%의 금리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마이너스인 거고. 네. 그리고 은행도 더 이제 고신용자들에서 대출을 빌려주면은 이득인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것도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냥 대부업체만 배 불려주는 그런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이런 대부업체들은 지금 물 만났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이게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부업체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인데 이게 이제 기사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기사가 또 늦게 나옵니다. 그럼요. 방송이 먼저 나왔어요. 네, 방송에 나오고. 나갔었고. 근데 분명히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밀어붙였잖아요. 네.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이상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호가를 안 낮추고 관망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한 달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정체돼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휴가철이고 요새 워낙 덥잖아요. 이 상태가 좀 유지가 되다가 9월 날씨가 좀 풀리면 이제 서서히 좀 약간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책 이후로는 좀 잠잠하고 대신에 높아진 매매 문턱에 걸린 수요는 전월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당연하죠. 대출이 안 나고 하니까 이제 전월세 가는데 그 중에서도 네.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영향으로 보인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다 예상을 했었잖아요.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로 될 여지가 많고 또 역전세에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요는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파트 월세 수급 지수도 이제 제일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다 이미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신규 아파트도 이제 거의 뭐 반전세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이 이제 또 담보 대출이 안 나온 거고 이번에 또 반포 메이플자 있잖아요. 잠원도. 네. 어떻습니까 거기는? 거기도 전세나 월세가 많이 좀 저렴해요. 굉장히 많이 나죠. 왜냐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싸게라도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조합원 매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추가 분담금 자체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잔금이 그렇게 막 거의 다 나머지 10m 이렇게 치러야 되는 게 아니라 약간만 이제 치르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다 여력된 대시기 때문에 매물이 막 급락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이제 전세가 월세가 여기 이제 아무래도 입주장이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고 좀 떨어졌지 않을까. 이제 요 정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7, 8월 달 있지 않습니까? 요때가 오히려 갈아타기가 좋은 시기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 주택이 팔려야 되니까. 기존 주택을 팔고
이제 좀 주춤할 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주춤할 때. 왜냐하면 지금 사면은 조금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왜냐하면 매물이 좀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아시다시피 막 한창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매물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은 또 호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집값 올라가는 거는 명약 관화하다고 봐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 비트코인도 요새 한참 불장이지 않습니까? 그 네. 돈들도 굉장히 많이 또 주식 부동산 시장에 또 기웃거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 정책이 똘똘한 채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똘똘한 채로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돈은 계속 풀리고 있고, 지금 뭐 민생지원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돈이 풀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물가나 이제 이런 것도 자극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약 관화하다고 봐요, 집값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을 예전에 전세대구자금 대출이라도 나와서 빼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좀 날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것도 사실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임차인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런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당신네들이 임차인들이 막 환호했다고 하지만은 당신들 전세금 빼서 나갈 때 집주인이 돈 없어요 하면서 못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각을 해봤냐. 이 사람이 돈 주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서 어떻게 주냐. 새로 맞춰야 되는데. 예전엔 전세택은 자고 대출이라도 나와서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당신네들도 손해 아니냐.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이런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생각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왜 못하냐. 제발 좀 하셔라. 지금 누구를, 제가 이 방송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지금. 저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게 잘 돌아가고, 또 오히려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이걸 때문에 인해서 뭐 크게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오히려 이런 정책들로 수혜를 보는 층이다. 오히려 저는 그렇잖아요. 왜냐면 다주택자니까 전세 월세 올라가면 누가 이득이에요? 저는 이득이에요. 전세 월세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럼 저는 월세 받는 거 더 많이 받으니까 저는 더 이득인 거죠. 종부세 올린다? 전세 월세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더 메꿔지는 거예요. 종부세 올라가면 자산가치 또 상승이 더 되는 거예요. 내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더 이득인 거예요, 사실은.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벼락거지 시즌2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누가 과연 피해를 보는 거냐? 누가 피해를 보는 거냐? 집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무주택자들. 그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2020년, 그때 이제 코로나 때 해서 다 경험해봤잖아요. 지금 시즌2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운맛으로. 근데 왜 모르냐고요, 본인들. 네, 너무 조용한데요? 어떤 게? 매운맛이 진행되고 있는데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누가 사는데? 매운맛이. 전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돈 풀리는 속도가, 와, 진짜 그 쿠폰 뿌리는 거 보고서 제가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맞아요. 경기도 청년 뿌려, 맞아요. 뭐 맞아요. 영세 맞아요. 기업도 맞아요. 뿌려, 맞아요. 뭐 뿌려, 막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제부터 이제 왜냐면 물가부터 이제 차근차근 오를 거예요. 지금 뭐 야채 가게 뭐 이것도 뭐 장마 영향이라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돈 풀리는 것 때문에도 이제 물가가 많이 자극이 될 거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산 가치는 상승할 거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베네수엘라 2 될 수 있다. 뭐 뿡뿡 얘기하면서 뽀뽀. 무슨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다 그냥 기후가 아닐 수 있다. 바로 잡아야 된다. 빨리 한 명이라도 더 깨우치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58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58개월 어마무시하죠. 네. 지금 미국에서도 아시죠? 지금 그거 패싱하고 있는 거. 네. 계속 지금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합이. 맞아. 판매하고 이랬는데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좀 큰 문제라고 봐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게 미묘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증권거래세도 올린다고 하고 그 배당소득세도 사실은 뭐 분리과세 하지만 결국은 38.5%인가 그 최고세율을 이제 올리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조삼모사 같아, 조삼모사. 뭐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줄게. 이거 아침에 4개 줄게, 저녁에 3개.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약간 이제 말만 바꿔서 결국은 티 안 나게. 세금 안 낸다고 했지만 그 공전시작가의 비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금 현행 60인데 이걸 80% 상향한다는 거고, 그래서 강남 보유세가 이제 40에서 60% 오를 듯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공전시작 가입 비율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해서 또 공시지가도 올리겠죠. 세금은 안 올려. 세율 자체는 변경 안 해. 세율은 안 건드렸어. 하지만 공시지가는 현실화, 공전시작 가입비율도 올려. 결국은 세금은 많이 낸다.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최진권 대표님이 네. 4월 달에 5월 달에 다 얘기했던 다 거다. 얘기했어요. 예상했던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될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부담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 보유세가 이제 잠시주공 오단지 누가 갖고 계신 거 있으시네요. 이게. 그러네요. 그죠? 내셔야 네. 되겠네요. 네. 기쁜 마음으로 내셔야지.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국가에 쓰이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면서 정작 요거는 안 파셔. 본인부터 반값에 파시면 되는 거 아닌가?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나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반값에 파시면 돼요.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는 이렇게 노력한다. 본인이 앞장서서. 본인은 항상 뒤에 있으면서 말만. 진구, 진겨. 가라! 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백스텝. 그러면 올해 파시면 네. 프레이티비 고정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고정 출연 가능합니다. 올해 파시면. 그렇지. 네. 참 희한해. 그러면서 딴 사람들은 다 사기꾼 취급하고, 투기꾼 취급하고, 얼치기 취급하고, 네. 내로남불의 끝인 것 같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그런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고 하거든요. 나르시스트. 그러니까 누구나 나르시스트적인 면이 좀씩 있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워낙 있으셔서 네.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고령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높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얘기를 못 들으니까 뇌가 고착화된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이 귀가 열려야 되는데 고착화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에 미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방송에서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직원으로 찍었으면 저 발끝으로 가게끔 한다. 책상 맨 끝으로. 맨 끝으로 가게 하고 말하면은 좀 듣다가 닥치세요. 딴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시죠. 영화 인턴에 그 할아버지 멋진 할아버지 같은 아, 그쵸. 맞아요. 느낌을 원했는데. 그쵸. 그 사람이 현실에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런 맞아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혀 없지는 않아요, 또. 그런 분들 많아 계세요. 저는 그 신현석 교수님은 의외로 좀 많이 열려 있으셔서 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분이 약간 좀 이미지가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신현석 교수님 그래서 저도 몇 번 뵀는데. 신현석 교수님은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누구나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또 열려 있으시고 그래서 얘기도 많이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맞아요. 의외로 되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디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꼰대라는 이유가 나이만 먹었다고 꼰대가 아니라 좀 경청도 좀 하고 얘기 좋은 의견이면 또 받아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좀 뭘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딱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나르시스트, 전형적인 나르시스트. 내가 최고고 내가 오라. 남들은 다 얼치기 전문가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무슨 대화를 하고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안타깝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밑에 사람들 국가가 힘들어진 거야. 지도자 한 명에 의해서 정말 크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물론 발전한 게 저는 진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발전한 것도 정말 크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난리가 나는 세상이 된 거야, 이게. 리박스쿨. 네. 어린 애들한테 뭐. 근데 뭐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또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리박스쿨 한다고 뭐 구군에 뭐 어쩌네 해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구구 세력으로 모으는 그런. 아니, 박정희 대통령 잘한 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잘한 거 분명히 있잖아요. 왜 그런 거를 다 무시하냐고요. 정일성 공원은 만들면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하나 만드는 거는 왜 안 되냐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정일성 공원. 지금 대림동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구구 나가라고 지금 대림동에서 이거는 이제 저보고 나가래요.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림동에서 한국인들 나가라고 데모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실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현실이다. 이런 거 언론에서 방송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MBC, JTBC 안 하고. 코스피 5천 가지요, 5천. 그리고 막 지금 뭐 3법 개정안 해서 뭐 주식 올리겠다. 한데 최근에 오늘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거 거래세 올린다고 결국은. 그리고 뭐 법인세 올리고 배당소득세도 분리과세에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냥 15.4%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최고세율 38.5%를 올린다니까. 그냥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냥 말만 번지르게 하는 거예요. 또 말만 번지르게 해서 기대감 막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50억까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시 10억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도 내니까 그러면은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연말에 다 팔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주식도 이제 올랐다 또 떨어지는 거지. 힘들게 이거 올려놨더니 네네. 다시 또 이걸 줄여놨어요. 네네네. 바뀌면서 정권 그치. 이게 무슨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아주 그냥 주물럭주물럭. 그러니까 거의 다 부동산이더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도 다 부동산을 이렇게 하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왜 본인들도 지키지 못할 약속과 공약들을 왜 일반 국민들 보고 지키라고 강요하냐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일반 서민들이 좋아해서.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 근데 정작 본인들은 안 지키고 일반 서민들은 되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가 아니지 않냐.
근데 왜 그런 속임수를 왜 모르냐는 거지. 15만 원 앞에서 뿌리고 뒤에서 세금 싹 올리고. 그렇지. 이런 거죠. 그렇죠. 소득공제 이제 하는 거고 조삼모사식으로. 소득공제, 신용카드 없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가는 자극해서 결국은 이제 물가만 엄청 올라가서 월세 내가 사는 월세는 70에서 9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는 거야.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15만 원 받았다고 좋아하고. 국정 52년 만에 대북 TV 라디오 전면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도 잘 몰랐는데 부파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이 대북 방송. 대북 방송을. 근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래 뭐 이거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 거 기사 보시죠. 우리나라를 북한 만화 영화를 제한을 푼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내 친구 빌려서 읽어봐야지. 북한 이해도를 높이고 알 권리를 보장하면 아니 근데 우리가 보내는 건 왜 맞고 이거는 하겠다?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일본 문화 그 반대했을 때 있었거든요. 일본 문화 들어오면은 뭐 이제 큰일 나지 않겠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서 맞아요. 반대했던 인간들이지 않냐. 맞아요. 근데 북한에 대한 이런 거는 북한 만화 영화는 제한을 푼다? 이게 맞나? 이런 거지. 이제 메가박스 가서 김정은은 내 친구 영화 보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리고 미치겠다. 어린 애들일수록 이런 거에 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사고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북한 만약에 진짜로 북한군이 전쟁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박수 치고 있을 수도 있어. 총 쏘고 있는데 박수 치고 있으면 환영할 수도 있어. 아, 깃발 흔들면서? 깃발 흔들면서. 근데 쏴 죽여. 아니 그게 나만의 상상이 있냐고요 이게. 전혀 실현 불가능. 왜냐면은 방송에서는 되게 친근한 이미지거든. 북한군들이 막 총 들고 내려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북한군 그 방송에서만 보던 영화 그렇잖아 이게 애들이 생각 없으면 너무 좋다 이러다가 이제 수류탄 한번 또 던지고 너무 끔찍하다 생각해서 저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만 이상한가? 아무렇지도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진행되지 않겠어요? 되죠. 진행될 것 같은데? 박스 오피스에 이제 실시간 랭킹 해가지고 이제 어질어질하다. 팝콘 먹으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대진연이라고 아시잖아요. 대진연. 대학생 진보연합회. 무슨 진보야. 좌파연합회잖아요. 빨갱이. 한마디로 빨갱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빨갱이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빨갱이의 정의가 뭘까요? 과연 도대체. 김정은은 찬양하고 김정은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안 하면 누굴 빨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도 함부로 못 하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TV로 나오나 그럼? 채널 돌리면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도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개 이거를 왜 확대하냐고. TV는 안 나오겠지. 만화, 영화. 그러니까 만화 근데 이것도 북한 만화는 대부분이 그런 거를 되게 막 미군 선동하는 거잖아요. 미군 막 잡아서 막 죽이고 막 이런 만화도 있을 수 2살 있고. 때부터 운전했다 그러고. 그럼 또 그런 거 보고 또 믿는 애들이 있다고. 있죠. 희한해. 있죠. 박수 치고 막. 그럼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어떻게 되겠냐고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문재인 때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다수 여당 국회의원은 이제 했지 않습니까? 모든 법을 자기가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15만 원 뿌리는 것도 이렇게 빨리 뿌리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장악이 되면 독주할 수 있다고 제가 우려했잖아요. 진짜 이거는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려했어요. 독주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웃으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지. 그냥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또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또 너무 또 슬프니까 그래서 좀 약간 완화해서 얘기하고 유머 섞어서 얘기했는데 근데 뭐 현실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뭐 현실은 그쵸. 암울해요. 한편으로는 우울한 이유가 그렇다는 이유도 있는 거죠. 딸 전세금을 6억 5천을 몽땅 지원했는데 이거를 이제 차용증을 써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차용증이 너무 불하잖아 이거는. 그렇죠. 대준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증여세 내실 필요 없다. 아셨죠? 그래서 버팀목 대출 1억 5천만 원으로 줄였고 그래서 이자 비용 낮추려 쪼개기 지금 뭐냐면 아버지가 얼마, 어머니가 얼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차용증을 써서 했다는 거예요. 전세금 지원 때 쪼개기 증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요 매일경제 아마 요 이제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하시면 된다. 요대로 똑같이 차용증 그다음에 이자도 여기 나온 이자가 있을 거예요. 이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대는데 국토부 장관도 하는데 왜 우리는 다 증여세 내고 하냐고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은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국민들한테 강요하냐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차용증 쓰시면 된다. 이거 한번 알아보셔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라. 그럼 만약에 국세청에서 뭐라고 하면은 국토부 교통부 장관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되죠. 차용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증여세를 면피할 좋은 제도가 있다. 증여세도 만만치 않잖아요. 가끔 상담 오시면 증여세 100% 내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좀 답답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왜 이렇게 하셨냐고. 아니 나올까 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미 이제 하신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한테 상담 받았으면은 조금 이렇게 절세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냐. 근데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고 착해. 그냥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하냐. 그런 것 같아요. 주식 교육. 그게 이제 주식 교육의 폐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주식 교육을 폐단을 했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못 찾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틀에 박힌 사고를 하기도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항상 이게 약간 틀에.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미국식 자본주의.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을 좀 계속 하려고 하는. 하죠. 틀에 박힌 거 전 싫어하니까. 그리고 누가 저한테 틀에 박힌 거를 강요해도 싫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강요를 안 하잖아요.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거 틀에 박히면 절대 강요 안 하거든요. 저희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프리랜서도 제가 강요한 거 없잖아요. 그냥 조언은 할지언정. 네. 저도 왜냐면 그게 너무 싫으니까. 왜냐면 저는 자유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유를 지금 하나씩 없애는 게 누구냐. 뿌뿌. 제가 그 강남 서초에 준신축 그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평이고 한 금액은 지금 한 40억 정도 되는데 예. 이거를 팔고 네. 그 한남 뉴타운의 4구역이나 5구역으로 갈아타는 거는 어떨까 해서요. 다른 건 없으세요? 다른 주택이요? 네. 다른 주택도 있어요. 다주택자예요. 다른 거 어떤 게 있으세요? 다른 것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의도에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재건축. 예, 세종에 하나 가지고 있고, 네, 아파트 하나. 네. 예, 부산에 하나 가지고 있고. 부산 아파트 하나. 예, 요거 지방을 다 세종하고 부산 요거를 다 정리를 할까 말까 가격이 지금 정체돼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네. 요즘에 올라오고 있어요. 네, 부산은 갈 것 같고. 네, 세종도 네네. 지금 조금 올랐더라고요. 몇 천만 원 네네.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한남 뉴타운 4구역, 5구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 아니세요? 토지거래 허가인데 우리가 뭐 네. 들어가서 실거주 할 수도 있고요. 네네. 4구역에 네. 아파트 하나가 그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갈까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강남 서초동의 아파트가 네네. 그 경부 고속도로 지하 그 호재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27년부터는 양재부터 동탄까지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29년부터는 신사동에서 양재까지 지금 이제 지화한다고 발표는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아파트가 더 오를 거다 해가지고 그걸 내비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보유세도 오르고 하니까 그냥 뉴타운으로 갈아타가지고 보유세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지금. 보유세 아니 때문에. 보유세 때문은 아니고요. 네네. 이제 한강변 제가 그 서초동은 한강변이 아니어가지고 네네. 아무래도 오래 가지고 갈 거면 한강변이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양도세 계산 해보셨어요? 이게 그러면은 장기보유 투표공제도 그 다주택자라 그 30%밖에 공제가 안 되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을 다 팔고 네. 마지막에 이제 이 강남집을 팔까 하고요. 그러면은 여의도 재건축도 파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명의가 예. 네네네. 다른 네. 이해했어요. 네. 예. 그러면 그 양도세가 1주택으로 팔 때랑 3주택에서 네. 파실 때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제 순서가 이제 먼저 이제 세종이랑 부산 아파트는 본인 명의로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세종하고 부산 아파트 팔고 이제 1주택 상태에서 이제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파셔야지 그나마 양도세가 많이 절감이 되세요. 네. 왜냐면 이제 1주택이니까 이제 기본공제가 80%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남편 명의로도 돼 있고 내 명의로도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따로 분산을 이렇게 시켜놨고 그다음에 서초동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했기 때문에 네네. 양도세 계산하고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고 다 하면은 네. 그러면은 세금이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주택자일 때랑 그 세종이랑 부산 아파트 갖고 있을 때 이제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파시면 그거는 이제 비과세가 안 될 뿐더러 세율 자체가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년을 이제 보유하셨더라고 하더라도 네.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익이 엄청 크실 거예요. 근데 세금보다도 네. 이제 그거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세금 문제는 이제 뭐 지방 거 먼저 팔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저가 지금 이제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 네. 강남집을 팔고 한남 뉴타운으로 가는 게 옳은 선택일지.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용산인도 네. 이제 정말 좋아질 지역이기도 하고 네. 또 그쪽이 또 한강을 또 이제 남향으로 볼 수 있는 또 지역이잖아요. 다만 이제 단점은 이제 약간 구릉지라는 점과
물론 네. 이제 구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개발이 이제 아직은 또 그렇게 막 이렇게 물론 지금 되고 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강남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서부이촌동 쪽과 한남뉴타운 쪽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주거 단지랑 그 업무 단지 이렇게 같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강남의 그런 가치는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남뉴타운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강남도 계속 가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그 한남 4구역 5구역보다는 만약에 좀 더 갈아타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강남 중에서도 좀 상급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압구정동이나 그죠? 뭐 아니면 뭐 삼성동 쪽 뭐 일대라든가 왜냐면 삼성동 일대도 이제 계속 이제 지하화 도시 되고 엄청 좋아질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일대 아파트들 아니면 뭐 반포라든가 그죠? 뭐 최근에 있는 뭐 오히려 이제 이런 지역들도 이제 한남 4구역 5구역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강남은 강남이지 않겠냐. 왜냐면 그 아성이 사실은 또 이제 학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도 절대 무시는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남 4구역 5구역이 뭐 우리나라 최고 입지라고 저는 그렇게는 물론 이제 좋긴 하지만은 이제 최고는 아니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아니 요즘 하도 뭐 한강뷰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한강뷰 가려면 압구정동 아니면은 반포 그 원베일리 뭐 이쪽인데 네. 여기는 다 뭐 70억씩 하니까 국평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이제 한남 뉴타운이었는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저는 그래도, 강남이 낫다. 반포나, 압구정동 뭐 이런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압구정 네. 재건축은 그래도 뭐 좀 저렴한 데 있잖아요. 구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니 저희가 지금 이 강남 집을 19년도에 살 때 네. 네, 19년도 초에 샀는데 네. 그때 압구정동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 벌어지니까 또 이제 좀 화가 나신 거구나. 약간.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불킥이에요. 네네네네. 압구정동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그 오른 거로 다시 이게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여의도 재건축도 갖고 계시고 네, 이제 세종 아파트도 갖고 계시고 부산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 전에 사셨을 때보다는 좀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이제 하나씩 정리하시면서 또 여의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거기도 한 20억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투자할 때는 항상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본성이에요. 항상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능,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런 본능을 이제 인지를 하고 그거를 계속 눌러야지 행복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지. 뭐 매번 아쉬우면은 투자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실제로 그러신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미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 투자를 행복하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아니, 돈을 벌었는데도 왜 스트레스를 받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쉬움이 남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이제,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저는 한번 그 마음 먹고 이제 결정하면은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걸로 저는 가닥을 잡았어요.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본능을 거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을. 그래서 제가 항상 투자를 돌을 닦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거를 본능을 내가 거슬리고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 닦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월세도 오를 것 같고 전세도 점점 없어지고 할 것 같은데 네. 그 지방 아파트를 팔지 말고 그걸 다 월세로 돌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좀 그 갈아타실 의사가 있으시면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세종 아파트는 그때 한참 좀 바람 불 때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저희가 다 막 20년도 요때 사가지고 네. 거의 다 지금 가격은 한 2배씩 다 올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재명 그에서 행정수도 옮기면서 네, 제가 막 바람 불 때 오히려 지금 팔 때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방송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세종 그 팔고 오히려 사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왜냐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근데 지금 사실 세종 요새 많이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약간 주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행정수도. 거래는 별로 없어졌는데 네.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막 떨어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타이밍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매도 타이밍이 좀 안 좋아진 건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팔 거였으면 그때 파시는 것도 괜찮았는데, 뭐, 지금 뭐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뭐 여유 되시면 뭐 월세로 돌리셔서 월세 받으시는 것도 괜찮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숨을 쉴 그럴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의도 재건축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고요. 아니, 저희가 미국 그 시민권자여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한 10몇
몇 년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네. 한국에 온 지는 지금 한 7년 정도 됐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게 한국에서 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왜 그런 걸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이재명이 모든 그 좌파 정권 하는 게 지금 부유층하고 중산층은 다 죽이고 지금 그 임대주택에 다 지금 집어넣고 뭐 세금 올리고 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점점 뭐 중산층 박살나는 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최상위층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지금 다 애들도 미국에 있고 지금 다 미국으로 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뭐 영주권, 시민권 얻으려고 막 그거 이민 변호사한테 그거 알아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 나는 한국이 좋아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왔는데 다 한국을 떠나는 분위기니까 이거 우리도 가야 되나. 아, 다시? 예. 근데 지금 뭐 부동산을 다 이렇게 투자를 다 해놨는데 네. 이거 다시 가야 되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또 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월세로 다 돌려놓고 가야 되나? 아, 너무 고민이 많네요. 이 정권이 바뀐 것 때문에. 네. 하는 것도 좋고 월세로 갖고 있어도 굉장히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5년 네. 후를 보면? 그럼. 예. 그럴까요? 네. 아, 그리고 됐고. 아니,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 한국이,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국이 정말 편리하고 살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물가도 저렴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가 안 좋다고 하는 게 진짜 선동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살아보면은, 외국은 여행 갈 때나 좋은 거지. 네. 살기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살기에는 한국이 최고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선동해서 계속 안 좋다고 네. 뭐 해주선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이제 진짜 여기 오신 건데 어쨌든 요 아파트들은 이제 좀 상황 봐서면 정리하실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것도 왜냐면 이제 그 종부세도 사실은 이제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그쵸? 정도 갖고 계셨으면 갖고 네. 계시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네, 문재인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실 수 있으면 정리하고 아니면 뭐 월세 받으셔서 뭐 종부세 내신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타이밍 봐서 이제 조금씩 정리하신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아니 가장 큰 고민이 이제 강남집 팔고 한남 뉴타운으로 갈까 한강뷰로 네. 갈까 그거였는데 네네. 예, 저는 그거는 좀 일단은 반대고 싶어요. 예. 한남 뉴타운은 용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용산이 뭐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강남의 아성을 뭐 뺏지는 못할 것 같다. 예. 뭐 동생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뭐 움직이면은 또 뭐 세금에 뭐에 또 뭐 또 맞아요. 예. 네, 그 기존주택 안 팔고 하시면 취득세만 해도 8%예요. 8% 12%예요. 취득세만 하셔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월세 받으시거나 뭐 그런 식의 아니면 뭐 작은 거부터 정리하는 걸로 하셔야죠. 뭐 세종이나 뭐 부산은 뭐 파셔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셔도 뭐 현금 좀 비축해 놓으신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현금은 이제 뭐 달러로 뭐 갖고 계셔도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사모님의 어떤 네. 상황에서 네. 한남 뉴타운 갈아탄다 1번.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네. 사모님이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도움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되게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한남 뉴타운 간다. 아니면 2번 강남 유지한다. 뭐 3번도 있다. 다 팔고 미국 간다. 네, 가만히 있고 월세 받으세요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쵸. 이게 좋아요. 이렇게 의견이 그러니까, 이렇게 쫙 맞아요. 나오니까 강남 뭐 압구정동이나 반포죠 뭐. 2번이 압도적인데요. 그러니까. 3번은 뭐죠? 아까 그 이제 다 팔고 미국 간다. 다 팔고 미국 간다. 아, 다 팔고 뿌뿌. 지금은 강남 파세요라는 의견도 있고요. 근데 지금 강남 팔면 양도세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건 정리하고 파셔야지. 시민권도 있으시고 역 이민도 오셔고 그러니까. 뭐 다 해보신 것 같습니다. 뭐 그쵸. 주변 동향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살기 좋아서 오신 게 맞거든요. 동감하거든요. 7년 전에 오셨는데 7년 7년 전이면은 문재인 때인가요? 네. 2018년이니까 그렇겠네요. 문재인 때 이제 그렇죠. 오셔가지고 잠깐 이제 숨 돌리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 돼서 숨 돌리나 했더니 네. 갑자기 그냥 네. 3년 만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꼬숩다 종부세 올라가서 세금 많이 내서 막 박수 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본인들 월세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본인들. 근데 그거를 왜 생각을 못 하냐고.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종부세 5선에서 1억 내도 그렇게 그러니까 월세 임차인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낼 거 150만 원 내는 것보다 덜 힘들어요. 사실은. 체급이 다르죠. 체감상. 체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급이 예. 체급이 다르죠. 그렇지. 세입자하고 예. 체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세입자분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 막 꼬스타고 박수 칠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 근데 그것도 본능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 본능에. 왜냐면 당장 보면은 꼬숩거든. 그게 본능이거든, 사실은. 뒷생각은 못하고. 그것도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본능에.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이 내가 본능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면은 투자를 잘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지. 성공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본능에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게 은연중에 우리는 항상 그런 본능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면 인간이니까. 15만 원 받으면 본능적으로 네. 좋잖아요. 그렇죠. 쓸 돈이 생기니까 그렇지. 막 좋아. 그렇지. 근데 뒤에서는 막 그렇죠.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는 월세는 다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런 생각 못 하냐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다. 그 댓글도 봤습니다. 어떤 거요? 아니 15만 원 꼴랑 네? 내가 받는 건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냐?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서 15만 원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돈 가치가 돈이 많이 풀리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명확관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쓸데없이 풀리는 거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 가치가 풀리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기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책도 그렇고 뭐 제 책도 뭐 그런 책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그러니까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들이나 자수성가하신 분들,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의 사고방식이나 이 사람들이 쓴 책들이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회는 널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들은. 그럼요. 지금도? 네, 저 주식으로도 꽤 많이 벌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 방송에서 처음 하는데. 주식으로도. 뭐요? 억 벌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원래 근생을 3개를 갖고 있고 아파트는 2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하나로 뭉칠까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아파트는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는 2006년도에 네. 그 우면도 코오롱 아파트를 샀어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오래되셨네. 네네 2006년도니까 되게 오래됐죠.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첫 투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 초에 그 잠원동 강변 아파트를 갭을 한 1억 5천? 오, 잘 사셨네. 네네, 그거를 잘 샀어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근생들은 2014년부터 15년까지 쭉 매입을 한 상태고. 그 근생은 왜 사셨어요? 근생은 사실 그 월세 차익 같은 것도 생각을 했고, 입지가 당시에 뭐 약간 연남동이라든지. 어디 있으세요? 연남동 또. 연남동에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태원동에 2개가 좋네. 있거든요. 네. 이태원동에 2개요? 네, 근데 약간 사실 그 너무 큰 것들은 아니고 되게 작은 것들을 매입을 했고 지금도 월세를 받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태원이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네. 공실도 있고 이래서 관리도 너무 힘들고 대부분 다 다가구 주택을 사서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한 케이스라서 네네네. 그 약간 오래된 구축이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누수도 많고, 그렇죠. 관리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고 한 상황이지만 약간 그래도 그 워낙에 뭐 2014년, 15년부터는 좀 많이 오른 상태긴 하거든요. 괜찮네. 네. 네네. 근데 이제 아파트 2개를 뭉쳐서 사실은 이제 근생도 하나를까지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처분을 해서 뭐 3개를 뭉쳐가지고 하나를 옮길까. 3개 만약에 다 파시면 얼마? 그러니까 양도세 다 내고 하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면코오롱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자세하게 계산해 본 건 아니어가지고 네네네. 대부분의 방향성만 지금 잡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3개 팔면 얼마 정도 될까요? 3개 팔면은 한 40, 50억 정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요새는 이제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그게 방향이 맞는 건가? 맞죠? 지금 문제는 이제 근생이 하나가 팔려고 하는 게 안 팔리고 있는 상태라서. 이태원에 있는 게요? 네네. 싸게 하시면 되잖아요, 싸게.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지금 이태원에 2개를 갖고 있는데 네? 하나는 지금 신통의 구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그건 안 팔아야지.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건 재개발되면 뭐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거를 팔고. 잘 팔리는 거를? 네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제 관점은 어떠냐면, 그 구역 밖에 있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상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상가 쪽이 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왜요? 아니, 그 단지 안에 있으면 아파트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입지가, 그 신통기획 있는 입지가 사실 뭐 이태원이라는 게 뭐 학군이나 이런 것들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도 재개발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되면?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 예.
아니, 그래도 그 구역에 안 있는 게 낫죠. 왜냐면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했던 그 누구지? 그 영등포에 있는 상가 갖고 있어서 아들한테 증여했는 게 1천만 원에 했던 게 20억 된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누구죠? 이완주 의원.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네? 제가 이거를 근생으로 사실 뭐 그 당시에는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음. 적지 않은 가격으로 주고 샀는데 네. 과연 파는 게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거를 팔고 아니면 그 작은 금액으로 빌라를 그 지역 안에 다시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 그냥 유지하시고, 그냥 이제 네네. 기존 3개 정리하셔서 그냥 똘똘한 채 가세요. 40억, 50억 정도 되는 걸로. 네. 네,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신통기에 돼 있는 거는 유지하신 게 낫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고민했던 거는 그거에 대한 미래 가치가 그렇게 딱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 방송에서는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네. 방송에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막연하게 이제 설명만 들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똘똘한 채로 가는 전략은 저는 유효하실 것 같고, 지금 잠원동이나 우면동에 있는 아파트가 이게 메인 아파트는 아니에요, 둘 다. 그잖아요. 네네. 메인, 네. 그러니까 2개를 해서 메인 아파트 하나 가시고, 네. 나머지는 이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2개를 정리해서 아파트. 그 다음에 근생은 어차피 주택이 아니니까 네네. 아파트 2개만 팔아도 충분히 가실 수는 있는 것도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근생을 굳이 안 팔아도 치료세나 이런 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네, 아파트 2개를 팔고 최대한 뭐 6억을 대출을 받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옮기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천천히 파시면 되죠. 예, 어차피 근데 6억까지 지금 대출 나오니까. 예. 근데 아는 네. 사람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네. 그 약간 재건축을 하라는 분들도 있고 아,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약간 뭐 그 반디클이나 약간 좀 신축 아니면 메이플자이 네, 이런 식으로도 그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때에 따라 사실, 네네. 네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때에 따라 다른 게 제가 이제 그 잠실 5단지나 재건축 음마 아파트라든가 네네. 이런 이제 잠실 주공 1, 2, 3차라든가 잠실 우성 4차라든가 이런 데를 그 장미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재건축을 하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방송에서도.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0억 정도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축과 구축에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물론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 3구나 용산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 불편을 감수하셔야 돼요. 네. 그 지금 연세가 몇 세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런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실 수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불편을 감수하신다고 하면은 뭐 그것도 오케이인데 네.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 지금은 그 재건축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네.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저평가된 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신축 아파트에 좀 편하게 들어가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상대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타이밍이 계속 달라져요.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사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타이밍이 또 달라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 상담을 받으려고 조금 알아보고 있어서 네네. 상담 네, 한번 보러 오시면 네네 조만간에 좀더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뵙고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수시네. 선수들. 선수들끼리 대화하니까 착착착착 맞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아 하면 어 하고 그냥 그렇죠. 착착착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그렇죠. 착착착. 그렇죠. 딱 맞네요. 맞아요. 합의. 그렇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제가 헛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잘 모르면. 저에 이렇게 대해서. 대화의 맥락이 정말 자연스럽게 쫙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그렇죠. 느껴지시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진짜 이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즉석에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다. 저는 그 말씀 혼자라면서요. 거의 혼자지 않을까. 온리원이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대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진짜 즉석에서 그냥 받는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세다. 세니까 겁나서 이제 겁나고 이제 자기는 너무 이제 좀 적은 거야.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람 심리인 거예요, 심리. 적다 보니까 이제 전화 못 하겠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자인 분들을 부자가 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더 잘 되는 것도 저는 정말 좋아요. 그렇게. 맞아요. 이건 진짜 진심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더 보람은 있어요, 진짜로. 물론 이제 다 만족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결혼 전에 판교에 39평 아파트를 하나 사서 네. 이제 임대사업자를 줬고요. 한 채지만. 네. 그게 이제 내년 9월 정도에 이제 만기가 돼요. 예. 그리고 지금은 신랑 명의의 흰당동에 살고 있는데 24평에 살고 있는데 저희는 원래 이제 잘 모아가지고 이제 2개를 합쳐가지고 좋은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포동을 원래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가격은 20평대조차도 날아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임대차가 만료가 되면은 2개를 다 정리해서 좋은 걸로 빨리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뭐 계속
행당동에 실거주를 하면서 계속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CD를 모아서 열심히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혹시 혼인신고는 되셨어요? 혼인신고를 제가 좀 늦게 했어요.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실제 결혼은 한 7년이 넘었는데 제가 혼인신고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둘 다 비과세 돼요? 각각? 사실 이것도 알아봐야 되긴 하는데 제가 뭐 여쭤볼게요. 판교 아파트는 누구 명의세요? 제 명의예요. 저기 행당동 아파트는요? 남편이에요. 다 결혼 전에 샀고요. 그러면 5년 이내 팔면 비과세 돼요. 근데 5년이 아니라 최근에 10년으로 혹시 개정된 건가요? 그건 2023년 1월부터. 그러면 5년 이내만 저는 이제 혼인신고 기준 5년 이내만 팔면 되겠네요. 네네네. 5년 이내 팔는데 이제 2년 거주나 보유 요건인데 둘 다 거주 요건은 없었던 거죠? 판교도 그 당시에. 근데 판교가 그 당시에 그 투기 조정지구였던 것 같아요. 그럼 2년 거주하셔야 되는데? 거주 안 하면 세금이 많을까요? 그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네. 거주 요건이. 근데 이게 잠깐 판교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어요? 네네. 작년에 이제 내년에 이제 8년이 다 차서 끝나요. 이거는 자진 말소 돼요. 그렇죠. 네네. 이거 굳이 만기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는데?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내년 2월에 갱신을 해야 돼서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면 전세가가 이제 거의 한 8억에 가까운데 저희는 5억대에 드리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년, 그러니까 절반만 채우면 자진 말소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어요. 자진 말소는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 더 이상 임대사업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동의를 얻어야 되긴 해요. 동의. 세입자한테. 예.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동의 안 한다 하면은 뭐 그냥 갱신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갱신권은 있는 거예요. 자진 말소를 하든 안 하든 갱신권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 번 정도는 그 거의 동일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제 해지했으니까 이제 시장 가격대로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세를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임대사업자 하기 전에도 전세 입자했었고 제가 이제 승계를 받은 거였죠. 승계. 그러니까 갱신권을 쓰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살고 나서도 한 7년, 8년째 지금 제가 제 집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갱신권을 쓰셨으면. 네, 그동안 2년마다 이제 법의 한도 내에서 조금씩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계속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사업자는 이제 그 본인이 그 말소를 하겠다고 하고. 네네. 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어요. 네. 임대사업자. 그리고 이거 굳이 임대사업자 왜 하셨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임대사업자를 해야 한 채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제 소득으로는 살 수 없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야 세금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를 추천하셨어요. 그래요? 어쨌든 이거 비과세 되려면 네, 아니면 이거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해당이 되면 이게 그 2년 거주 요건을 해주는 걸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요? 그럼 상생 임대인을 알아봐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실거주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게 그 5년 이내, 그러니까 이게 2023년 1월 달 이전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5년 이내만 이제 매도하면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갱신도 자진 말소 하더라도 사실 크게 뭐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네. 세입자가 그 동의서만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 뭘 더 오래 가지고 혹시 만약에 한 채는 그냥 두고 있는다면 제가 아기 키우고 있어서 실거주 할 환경도 좀 중요하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고가예요? 판교가 더 비싸지 않아요? 근데 판교는 30평대고 이제 행당은 20평대인데 행당동. 판교가 더 높긴 하죠. 그렇죠. 행당 놓고 팔아야죠. 그래요?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또 비과세 되니까. 네, 일단은 어차피 이거는 비과세니까. 네, 임대사업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애기 아이고. 울어요. 애기가 아직 돌도 안 돼서. 그러니까 순서를 말씀드리면 네네. 행당도 먼저 파시고 판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강남에 아파트 사시고 네. 이제 기준 주택 판교 있는 아파트 3년 이내 파셔도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강남 들어가는 쪽으로요? 네네네, 근데 그런 전략으로. 강남은 지금 실거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토지거래 건가요? 허가, 아니면- 그렇죠. 예, 그쵸, 그니까요. 그렇죠. 예. 예. 대출 받으면 또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돼요. 6개월 이내 또 네, 기준 네, 주택도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네. 사실은 강남 들어가려면은 싹 다 팔아야 자본이 되시니까. 네, 그게 조금- 그러면 좀 기다렸다 그렇게 하셔야죠, 뭐 2개. 근데 제가 볼 때는 판교 집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생 임대인 또는 2년 실거주부터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현명하시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 모르시는데 이게 말씀을 바로바로 캐치하신 거 보니까 이게 스펀지처럼 짝짝 되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빨리 하면 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잘 모르는데 맞아요. 예, 이런 분들은 좀만 이제 알려주면은 딱 목소리 들어보면 딱 이제 어. 하나 키워드를 딱
그렇죠. 제시잖아요. 이제 또 쫙 그렇죠. 공부해야 공부해서. 맞아.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저도 되게 편하죠. 왜냐면은 또 아예 이렇게 떠먹여줄 필요가 없어요. 딱 이제 방향성만 따따따 얘기해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본인 실력도 느는 거지. 제가 이렇게 떠먹여주길 원하면 또 힘들죠. 9월 달부터 좀 움직일 것 같다. 이거는 제 그냥 내피셜이에요, 내피셜. 뭐 들으셔도 안 드셔도 되는데 그 이유는 그때부터 좀 날씨도 풀리고 휴가철도 끝나고 사람들 심리가 대출 규제가 6월이었잖아요. 그래서 6월인데 한 석 달밖에 안 간다. 제 팔고 한 석 달 정도 간다. 예, 석 달에서 6개월. 그래서 이제 심리가 이제 좀 올라오고 왜냐면 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슬슬 들어올 거다. 그게 또 사람 심리다. 본능이다, 본능. 한번 이렇게 충격을 주면은 잠깐은 주춤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살아가요. 적응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충격이 왔지만 그래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먹고 살려고 살잖아요, 지금. 방송도 하고, 방송도 재밌게 하고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막 침울했지만 그래도 또 이게 적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조금씩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달부터 좀 움직일 거고, 돈을 뿌리는 만큼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치는 상승할 거다. 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돈 버셔라. 예, 뭐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기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열심히 버셔라.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게 본능에 의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뿌뿌.